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5일 오후입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황당무계 코미디라는 말로밖에 표현될 길이 없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선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이 경찰에 의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의해서 일일이 파악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 그리고 출국도 금지된 전광훈 목사가 도망의 염려가 있으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이 엉터리 같은 사태에 대해서 드디어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성명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런 종류의 성명서 중에서 가장 강경한 겁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화가 났느냐 하면은 이 변호사들은 판사들을 아주 우대합니다. 또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재판정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런 일체의 예의를 생략해버리고 김동현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영장 발부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악의 법률 왜곡으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을 때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맞습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 다른 이유를 좀 대었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답답하기에 얼마나 거리가 없기에 그것을 갖다 붙였겠느냐 하는 동정심마저 듭니다. 지금부터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의 성명서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구속은 법을 빙자한 국가폭력이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김동현 판사에 의하여 발부되었다. 이 정권에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반정부 집회는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터이고 이 정권의 속성에 비추어 무슨 핑계로든 전 목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이다. 불과 2개월 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한 후 대중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며 보수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의 폭거임이 명백하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재갈을 물리려는 폭거는 적어도 자유대안의 사법부가 허용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어젯밤 그런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 판사는 전광훈 목사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지만 이는 법의 탈을 쓰고 자행된 국가폭력일 뿐이다. 이게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법의 탈을 쓴 국가폭력을 판사가 저질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하였다는 선거운동은 모두 대중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연설로서 최정이 완료되어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광훈 목사는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되어 있어 도망도 불가능하다. 2개월 전에 청구된 영장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 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 도대체 김동현은 무엇을 근거로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였다는 말인가? 판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면 도망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가? 경찰조차도 구속 요건에 관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인식하여 전광훈 목사의 자유로운 행동이 도망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까지 함으로써 이 사건 영장 청구의 실질이 정광훈 목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예비 금속임을 자인하였다. 신체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김동현은 도망의 염려를 인정한 근거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경찰이 선거운동으로 적시한 것은 정광훈 목사가 대중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면서 보수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것이 전부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권을 비판하고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가? 노무현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후보가 확정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대한민국의 법관이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정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스스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판례,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사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 잡아넣으면 이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 폭력. 그걸 국가적 폭력이라고 그러죠. 조폭의 폭력보다 국가 폭력이 훨씬 더 나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총선 승리를 위하여 온갖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만일 정광훈 목사가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면 경찰은 절대로 정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 목사의 구속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압살이며 이를 모를 리 없는 김동현이, 여기 또 김동현이 나옵니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무기해버리고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오죽하면은 변호사가 현직 부장판사를 정권의 앞잡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공동변호인단에는 정기성 전 대법관도 있습니다. 한때 대법원장 후보로 올랐던 겁니다. 법의 핵심 가치는 형평과 공정이다. 그리고 재판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법원은 희대의 위선자로서 공권력을 남용한 조국과 민주사회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송병기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하였다.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이 도망의 염려가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는 자로서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러한 기준이 정광훈 목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정광훈 목사는 정권에 저항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음을 고려한다면 조국과 송병기에 대한 영장조차 기각한 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정광훈 목사를 구속할 수는 없다. 법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의 탈을 쓴 폭력행위이며 김동현은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즉각 영장 처리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야, 이거 무섭습니다. 이런 영장을 발부한 김동현을 오히려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처벌. 그리고 우리는 사법부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전 목사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인권 유린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법원이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헌법 파괴적 범죄 행위에 조력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사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0년 2월 25일 정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고영일, 고영주, 구상진, 구주화, 구충수, 권오현, 권우현, 김익환, 김태훈, 도태우, 백승재, 박인환, 박주현, 석동현, 안경수, 우인식, 유성수, 이동근, 이문재, 이순호, 이준기, 이재원, 이종순, 이현, 임천영, 여동영, 전창열, 정기성, 정선미, 정진경, 정회석, 최명성, 최유미, 황은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에
김진태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의 간단한 코멘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지난번에 훨씬 중한 폭력 집회 주도로 영장 청구됐을 땐 기각해서 웬일인가 했더니 법원이 이렇게 정치적이다. 사전선거 운동이 중죄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청와대 하명 울산 부정선거 사건 관련자 13명이 다 불구속됐다. 황교안 중심으로 뭉치자 강원도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엔 정우택이 있다. 이게 무슨 사전선거 운동인가? 작년 12월 후보도 정해지기 전에 한 말인데 이런 의견 개진도 못하나?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문정권은 이 와중에도 반대파를 잡아가두는 데만 혈안이다. 목사님은 강건하시기 바란다. 국가폭력 형사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흥분할 정도로 생사람을 잡았는데 그 생사람을 잡아 넣은 사람이 법관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법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데 사용된다면은 그런 사람 때문에 한국의 법치 전체를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나쁜 짓이죠. 법률 기술자가 할 수 있는. 근데 법률 기술자라면은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 잃고 그럴듯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속임수를 써야 될 텐데 이렇게 대놓고 도저히 위험이 있다? 도저히 위험이 있다. 경찰이 CCTV까지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있는데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있는데 도저히 위험이 있다고요? 정말 변호인단이 흥분한 이유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법률 기술자, 그 수많은 법률 기술자, 그러나 소수의 법률가,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